안녕하세요. H플러스 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대장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대장암의 치료와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위암의 음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매년 약 2, 3만 명이 걸릴 만큼 꾸준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대장암인데요. 젊을 때부터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은데 대장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검진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장암을 검진 치료할 때 협진하시는 각 센터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소아기병원 병원장 박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외과센터 센터장 배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김문경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도대체 대장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다음으로 잘 생기는 서열 2위의 암입니다. 암이고 이제 암 사망률이 3위로 상당히 치명적인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장암도 전부 다 나이 드신 분한테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저희 경험도 젊으신 분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장암이 보통 생기는 경우에는 대장에 용종이라고 그래서 작은 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혹이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종은 처음에 생겼을 때 저도 선종으로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이제 모양이 더 흉악하게 변해요. 그걸 이제 고도 선종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는 아직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가 내시경으로 용종절제라 그래서 떼내기만 하면 모두 치료가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제 고도 선정에서 이제 더 진행되면은 대장암으로 변하는 거고 대장암은 단순 내시경 치료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암은 상당히 식습관과 연관이 많고 그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고열량 그러니까 과식하는 거죠. 고열량 드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섬유질이 적은 음식 이런 거 드시는 게 다 이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 고기도 굽거나 탄 고기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주로 삶거나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들 특히 섬유소가 풍부한 거 그런 것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위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건강한 식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대장암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일기암을 발견한 게 저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암을 발견하면 90에서 95% 완치가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이제 5년 동안 암 치료 후에 재발 없이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완치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암이라는 게 이게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오셔가지고 검진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야죠. 가장 효과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암을 진단하는 제일 이제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사실은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이 대장암이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대장암 대신 우리 분변에 이제 우리 피검사 그걸 하는데 사실 이게 아주 정확도가 떨어져서 암이 있더라도 뭐 퍼센테지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환자분은 당신 대장 내시경 첫 번 하고 나서 당신 대장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껏 검진 그거로 전부 다 대변 검사에서 다 음성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환자들이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변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게 추천되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우리가 눈으로 암 같은 덩어리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그런 덩어리가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해서 암으로 확진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암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용종 거의 암이라는 씨앗이죠. 이 암이라는 씨앗을 또 그 자리에 즉석으로 발견된다면 우리가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를 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잠깐 말씀은 주셨지만 대장 내시경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환자에서 대장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장암 1기는 내시경으로 우리 대장암이 있는 점막을 벗겨내는 시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모든 일기암 환자를 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기암 환자 중에 이제 암이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그다음에 점막 내에 점막하로 침범됐다 그래도 그 3분의 1 미만이면서 우리 혈관이라든가 림프관에 암세포들이 없어야 그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만으로 완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대장 내시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얼마나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하나요? 대장이 용종도 없고 깨끗하고 정상이다 이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그러고 용종이 있다 그러면 용종의 그 정도에 따라서 고도선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저도선종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하고 만일 대장암을 내시경 치료로 이제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1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하고 그다음에 복부 CT를 찍어서 혹시 이제 대장 내가 아닌 바깥쪽으로 뭐 간이라든가 림프절에 새로 생기는지 제발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암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시경 치료가 어려운 환자인 경우에는 외과 협진을 통해서 수술을 권고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대장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을 판정받으면 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종양외과센터 배병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과에서 확진된 대장암 환자들은 그 외과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이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가 역시 CT, 필요에 따라서는 MRI를 찍게 돼 있고요. 특히 그 대장암 중에서도 골반 안에 있는 중하부 직장암인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MRI를 더 찍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암이 남거나 불완전한 절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로 일단은 임파선 전이나 수술 주변에 얼마나 침범했는지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항암 방사선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장암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모두 수술이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환자분들이 수술이 가능하신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새 워낙 검진을 잘 하셔가지고 조기 대장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해도 대장암이라고 하면은 정말 진행암으로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대부분 19분들은 수술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진행상이 있어가지고 검사하셨던 진행암인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해보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 있고 수술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먼저 항암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후의 변화 때문에 사실 대장암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항문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수술을 받게 되시면 인공항문인 장루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갖게 되시나요? 생각보다 인공항문의 그런 발생 비율이 정말 적고요. 전체적인 대장으로 봤을 때 우측 대장 전체 그리고 좌측 대장의 일부 부분적으로 절제한 경우에는 인공항문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공항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영구적인 인공항문이 있고 그리고 수술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공항문이 있는데 그중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인공항문은 우리 대장암 중에서도 천공이 된다든지 아니 막혀서 장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수술했을 때 우리가 꼬매놓은 부분 문 앞부가 혹시 셀까 봐서 그 상부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것도 보통 3개월 정도 지나서는 다시 복구가 되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넣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항문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는 해결된 거고요. 다만 극소수 환자들 중에서 암 자체가 항문에 너무 가까울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요새는 많이 살리고 있긴 한데 그런 환자들은 항문과 같이
암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항문을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공항문을 영구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 꼭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은 재발하지 않게 검진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장암 수술 후에는 어떻게 음식 관리,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음주와 흡연은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암 재발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고섬유질을 포함한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장 수술 직후에는 전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수술 직후에 먹어버리면 이게 장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설사나 그 외 이상 변 활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예양선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술 직후에 한 달에서 혹은 6주까지는 고섬유 식사는 자제하고 그 외 저잔사 식단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장을 잘랐기 때문에 뭐 흡수불량이 생긴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혹은 뭐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해질 불균형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골고루 드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은 직후에는 너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암 수술 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죠.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시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받게 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은경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각종 치료가 적용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료가 과연 환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건데요.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병기가 1기거나 2기 초반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하지만 다만 병기가 2기 후반, 예를 들면 병리학적 소견이나 임상적인 소견이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2기이거나 림파절 전이가 있는 3기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도 향상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 후 상처가 대략 아무는 3주 후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갖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대장암의 진행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결정된다고 하니 전문의 선생님과의 진료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그리고 수술적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4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표적 치료라든가 면역 치료 등을 포함한 항암 치료로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 같은 것을 완화시켜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은 일부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사이즈가 줄거나 이게 수술적 절제가 가능해진 병변으로 변화되면서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진단 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했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정말 희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대장암 환자분들께 원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암이라는 게 항상 증상이 없을 때 그때가 일기이기 때문에 증상 없더라도 반드시 검진 시즌이 되면 검진하러 오십시오. 대장암 요새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수술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루 없이 회복하시니까 걱정 말고 진료받으러 오세요. 고령인 환자분도 충분히 항암 치료를 견디실 수 있습니다. Don't give up. 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